안녕하세요. 편입 독해 담당하고 있는 홍준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전반적인 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제 문제 막 들어가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는 게, 글을 어떤 식으로 서술할까?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까? 그런 이제 작가가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 작가가 이런 식의 흐름으로 글을 써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식의 흐름대로 글을 이해가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 이론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편입학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글을 읽는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설명, 논증, 서사, 묘사 이렇게가 이제 대부분의 서적에서 나오는 그 독해 이론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영문학에서 말하는, 영어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런 이론서에는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시험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시험의 적합성이 중요하니까 우리 편입 시험에 독해가 출제될 때 적합성을 가지고 제가 6개 정도로 분류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설명이라는 것도 따지보면은요, 변화와 개선이 또 필요한 것 같고, 또 논증이라는 것도 문제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6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설명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또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편입에서 나오는 글 중에 한 80%는 설명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 주류죠. 근데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킬까. 그래서 설명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였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 글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자, 보면요. 이 스타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을 더듬는 걸 말하죠. 스타터가 말을 더듬다니까. 자, 그러면 스타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요. 심리적인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글은 따지보면은 어떻게 정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어떤 식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거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한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런 면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논증의 각도에서 주장을 펼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닫게 해주는 식으로 설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문제의식을 제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설명의 형태로 이걸 한번 넣어봤고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말 더듬는다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거나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말을 더듬는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신체적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scientists know that 그러면 과학자들은 대략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글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잠깐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과학자들은 대략 알고 있다. 그럼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yet 그러나 연구 결과는 대디아를 제시하고 있더라. 그럼 연구 결과는 또 대디아를 제시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연해 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 즉 다시 말해서는 부연이니까 앞에 나온 연구 결과를 사실 쉽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걸 알고 있고 하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더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연구는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원래 believe는 믿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다니까. 그럼 결국 이 글은 지금 글을 쓴 사람이 아직 결론을 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 형태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것은 이 글은 분명히 보면은 자, 과학자들은 이런 걸 알고 있고 하지만 연구 결과 이렇다더라.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들은 저렇다. 또 어떤 연구자는 이렇다 하면서 그 연구 성과를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각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말을 더듬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심리적이냐 아니면은 신체적이냐? 과학자들은 대략 알고 있다. 자, 우리가 뇌에 이제 좌반, 우반과 있잖아요.
그러면 좌반구, 뇌 좌반구가 바로 이러한 언어, 말에 책임을 지고 있다. 원래 be responsible for는 뭐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자, 이 스터터러라고 하면은 스터터가 말을 더듬는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에다 ER을 써서 사람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말 더듬는 사람의 우반구, right? 헤미스피어, 우반구인데 우리 이제 헤미스피어라고 하는 건 반구예요. 왜냐하면 햄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스피어라고 하는 게 9니까 9의 2분의 1이니까 반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반구는 is quite active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자, 언제냐면 말할 때. 그러면 지금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좌반구의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뇌 좌측 우측을 할 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좌반구가 관장하니까 사실 말을 할 때 좌측이 활성화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은 말할 때 보니까 우반구도 활성화되어 있더라. 그럼 좌반구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반구가 활성화되면서 좌반구의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부연 설명이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뇌의 우측, 우반구는 아마도 interfere with다. 그래서 interfere with는 방해하는 거니까 아마도 방해할 수도 있겠다. 좌반구를. 뭐 할 때? 뭐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단어나 말을 생산해내려고 작동하고 행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하려고 말을 쏟아내려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좌반구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반구까지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스터터러는 말할 때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신호가 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를 얘기해 보려면 우리가 지금 in other words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부연이라고 하는 걸 조금 여기서 정리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원래 글을 쓴 사람은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전달하는 바를 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나? 혹시 내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헷갈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줘서 만약에 A라는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말로 이해를 못한다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B라는 말로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부연, 즉 다시 말해서가 뭐냐면 여기도 봅시다. 그러면 지금 말 더듬는 사람의 우반구가 말하는 동안에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좌반구인데 우반구 활성화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여기까지 보고 이해를 다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즉 다시 말해서 하고 저자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뇌 우반구가 지금 maybe interfering with는 방해할 수도 있겠다. 좌반구를. 그러니까 지금 우반구, 좌반구에서 지금 좌반구 자체가 단어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할 때 우반구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준 거죠. 그럼 부연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만 있냐? 그게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that 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is to say. 자, 요렇게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namely, 즉 다시 말해서 또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요. 그건 id is라고 해서 즉 다시 말해서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즉 다시 말해서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앞에 나온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연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즉 다시 말해서는 그렇게 부연 설명으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자, 그러면 말 더듬이라는 게 결국 심리적이냐 아니면 신체적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뇌가 좌측이 활성화될 때 우측이 활성화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봐보면 자, 한 연구에서는 데디아를 발견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뭘 밝혀냈다, 뭘 드러냈다, 뭘 제시했다, 뭘 보여줬다. 그 연구 성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 연구는 이런 걸 제시했는데 뇌의 영역이 근데 어떤 뇌의 영역이냐? responsible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자, hearing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청각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이 inactive하다. 그럼 inactive하다는 것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더듬는 사람한테는 듣는 기능이 좀 약한 거예요. 듣는 기능이.
그러니 이러한 inability는 무능력, 뭐 듣는 거, 자신이나 남의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is or her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얘기인데 남녀 평등적인 관점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his다.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를 다 전체를 받았는데 여자는 his or her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기출문제에도 편입시험에 2번이나 나왔었는데 왜에 대해서 독해로도요. 자, 그게 이제 3인칭을 나타낼 때 he or she라는 것보다 요즘은 they로 많이 쓰는 거지, they를 나타내서 이 they라고 하면은 복수냐, 그게 아니라 3인칭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해 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3인칭으로 쓰이는 거가 요새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his or her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썼어.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기에 this inability는 뭐였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자기가 이렇게 듣는 영역이 활성화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자, 그런 것은 아마 뭐다? 그 왜 그러냐? either A or B, 이거 아니면 저거일 수도 있겠다. 원래 may라는 건 2분의 1의 가정이니까. 그런 건 뭐냐면 cause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ontribute to가 되면 기여할 수도 있는데 이 말 더듬는 사람의 문제에 기여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니까 may라고 하는 건 단정적인 표현이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구 결과가 확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한 연구는 저런 걸 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드러낸 얘기는 저 이유가,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말을 갖다가 더듬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못 들을까?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또 기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럼 스타터링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위의 얘기형과 다르게요. 자, 이거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여기 지금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유전자라고 했다면 뭐가 되냐면 소질, 유전 이런 거죠. 환경이나 교육에 의한 게 아니라 소질에 의한 거다.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말 더듬는다는 게 되게 타고난 거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ased on 뭐에 근거해 보면, 그럼 인간의 DNA 어널리시스는 분석을 해봤지. 그럼 인간의 DNA 분석에 기반을 해보고 근거해 보면은, 자,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스타터링이라고 하는 말 더듬는다는 것은 inherited는 지금 타고난 선천적인 질환이다. 원래 disorder라는 건 무질서도 있지만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 더듬는다는 게 지금 선천적인 거구나. 그러면 이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유전자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원 스터디하고 아들 스터디를 나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한 연구에서 밝혀준 것은 뇌가 저렇게 해서 한쪽,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가 못 듣는 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한 얘기 하나 해줬고요. 하나는 유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줬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구 결과 좌방구방구 언급도 됐었던 거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메인 아이디어를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it is clear that 원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윗글의 메인 아이디어 요지, 주제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지나 주제나 제목이라는 건 글 전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문제죠. 그래서 뭐는 명확하다, 심리적인 요소들이 아마도 플레이어 롤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더듬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만 있더라. 그럼 지금 클리어라고 했으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앞에 볼까요? 앞에를 보게 되면 뭐냐면 과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저러저러 하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maybe interfering with는 방해할 수도 있겠다. maybe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저런 걸 드러내고 있더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may 다음에 either cause나 or contribute to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지금 단정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체를 포섭하는 얘기로 틀렸고 또 우리가 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유전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타터링은 일어난다. 자, 언제냐면 이 우반구가 손상이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우반구가 손상됐다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좌반구, 우반구 활성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일치도 안 돼. 그러니까 내용일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범위가 맞는지를 맞는 이런 메인 아이디어 문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과학자들은 확인했다. 일부의 심리적인 요소들. 근데 그것이 could explain 할 수 있겠더라. 이 말더듬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도 있겠더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자들은 지금 뇌에 대해서 좌반구, 우반구의 영향, 그 다음에 유전일 영향일 수도 있다.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몇 가지 요소가 영향할 수도 있겠다는 걸 확인하는 건 맞다. 자, 그 다음에 스터터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진다.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유전이란 얘기인데 이 글의 유전이란 얘기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유전만을 언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좌우반구의 충돌 문제, 유전 문제가 다 언급돼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좌반구, 우반구의 충돌을 포함한 얘기가 더 주류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이제 3번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천적인 inherited를 말했거든요. 그럼 선천적인 거와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자.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동의어 문제를 지금 찾아보라는 건데 그럼 congenita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chronic은 만성적이니까 이제 그게 반대 구조로 쓰면은 acute가 이제 급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심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잠재적인 거고, 다음에 4번 경우 같은 경우는요, inveterate은 우리가 이제 상습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어들은 사실은 편입시험을 공부하고 우리가 시작하면 이런 단어들은 계속 나타나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 여기 이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에 해당하는 한국어에 대해서 나왔던 지문들을 봐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니 지금 따지보면 과정으로 보면은 아주 높은 과정도 아닌데 벌써 기출문제 어려운 걸 풀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통 이제 시험을 보면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10개 정도의 지문이 나온다고 쳐요. 독해에서. 그럼 이 10개 지문의 난이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상, 중, 하가 있겠지.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보통 한 2개, 5개, 3개.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3개, 뭐 5개, 뭐 2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지문 중에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건 2-3개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적당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기출문제도 다 맞추라고 내주는 쉬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상중하의 기준은 누가 설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볼 때 이 정도라면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이 볼 때 좀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 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인문계라 자연과학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공계라 나는 사실은 웬만한 글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요렇게 나올 때 자기가 좀 어려워할 만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정도의 지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적당한 정도의 지문이에요. 근데 적당한 정도의 지문인데 근데 이게 나한테는 어려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과였는데 철학 지문이 너무 어려워.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중하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본 거를 주관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자, 어려운 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울 수 있어. 다음에 중이라고 하지만 자기에게는 어려운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10개 지문 중에 5개 정도만이 자기한테 힘들고 헷갈린 거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한두 개 지문에서 승부가 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걸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의 지문들도 편입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반에 기출문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단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면 돼요.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난이도가 어떤지를 좀 얘기해 봤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뭐 시험엔 뭐가 나오고 난이도는 어떻고 그동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고 이러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낯설지 뭐가 낯설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볼까 뭐 유치원을 갔다 또 내지는 초등학교를 갔다 심지어 뭐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힘들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남들에 비해 처지지 않는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도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편입 준비를 했는데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데 내가 하는 거야? 아니면 난이도가 이게 낮은 건데 하는 거야? 스스로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는 이런 거고 이 정도는 이런 거고 지금 이 시기에 뭐가 어떻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이런 고민하는데 이걸 요렇게 처리하고 이런 거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우리 학생들 중간중간에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필요한 얘기가 도움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자기 스스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들을 얘기하는데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향을 설정할 때도 자기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가감없이 질문도 하고 하면 제가 시간 되는 한 당연히 이제 질문을 받고 정리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볼게요. 그럼 이제 외대 지문을 봐보면 처음에 이랬어. 연구는 데디아를 밝혀냈다. 그럼 연구는 데디아를 밝혀냈다는 건 지금 연구 결과 때문에 데디아가 밝혀졌다. 그럼 연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연구 결과 뭘 밝혀냈다? 그러면 음악을 공부하는 건데 어린 나이에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will boost다. boost는 증진시키는 거죠. 언어학습 능력의 기술, 언어 습득 기술이지 언어 습득 기술을 증진시키더라. 그럼 그 얘기는 어렸을 때 음악을 공부하면 언어 습득 능력에 되게 좋구나. 지금 이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성인의 경우에도 그럴 때 어덜트들인 성인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어린 나이 하면 언어 습득 기술에 효과가 있더라. 심지어 성인도 그렇더라. 자, 우리가 according to를 쓰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정보의 출처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주당 1시간이야. 1 hour a week니까 심지어 1시간 음악을 학습하죠. 근데 그것이 enough다. 충분하다. 뭐 하는데 충분하다?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vocabulary 쓰는 어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충분하대요. 그리고 또 뭐에도 도움이 되냐면 better sense of grammar는 그래머에 대해서 또 이 문법적인 감각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higher verbal IQ다. 그럼 이제 intelligence quotient이다. 그러니까 결국 IQ, 지능지수도 높더라. 그럼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어 습득에만 좋냐? 근데 언어 습득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건데 그 언어 습득을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어휘도 문법도 그 다음에 지능도 좋아지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첫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해서 부연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언어학습에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핵심적인 건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 공부하는 건 언어습득에 좋더라.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전개를 흘러가는 걸 볼 때 뭐가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 부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앞에 나왔는 첫 문장으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지만 첫 문장의 핵심을 못 잡은 친구들은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그러면 그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을 쓴 사람이 독자들이 내가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얘기는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저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음악 훈련은 트레이닝은 근데 스타트 했는데 시작했죠. before야. 언제? The age of 7이에요. 그러면 7살 이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7살 이전에 시작했던 음악 훈련은 develops는 발전시킨다. 왜냐하면 music training이 주어니까 develops가 지금 동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뭘 발전시켰다? 우리 이런 걸 할까요? 기본적인 거지만 자, 여기 started라고 하는 거랑 다음에 이제 develops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그 단계에 넘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난 이걸 동사로 봤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생긴 게 동사느냐. 근데 우리 이런 걸 생각해봐. 자기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와 요거의 연결고리가 and나 but이나 묶였다면 둘 다 본동사가 되겠지만 근데 문장에서는 주어의 본동사 하나씩 연결되면 이게 본동사다. 그럼 이거는 본동사가 될 수 없어. 이게 본동사라고 하면 요거 자체는요. 변형을 거쳐서 분사구문이 된다거나 해서 부사구로 처리가 돼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이게 본동사라고 쳐요. 이게.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본동사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묶여가지고 요거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music training started에서부터 여기 7까지가 묶여서 이게 이제 지금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develop이. 그래서 지금 7살 이전에 시작한 음악의 훈련 과정은 발전시킨다 이거야. 뇌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저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미묘하지만 되게 중요한 차이야. critical difference는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근데 차이인데 그럼 뭐가 되냐면 between이죠. 그래서 지금 언어의 소리 사용, 언어의 사운드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이렇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감이 있으니까 음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묘한 차이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학적으로 볼 때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 자체가 돕는다. 뭐냐면 언어의 생산과 그 다음에 인지작용을 돕는다. 그런 게 언어의 생산과 인지작용을 돕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뮤직 트레이닝 자체는요. 그것도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7살 이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뭐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결국은 다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기 위한 거, 그리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거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결국 어린 나이부터 음악 공부라면 언어 습득 증진에 좋은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설명 형태로 쓰여지고 있더라. 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공부하면 좋더라.까지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뒤로 넘어가서 자, moreover를 썼죠? 우리 moreover는 뭐가 돼? 게다가 덧붙여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덧붙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거의 방향성이 사실은 똑같아. 한 방향으로 가. A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A는 착하다. 그리고 A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다. 게다가 A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그 A의 긍정적인 속성을 계속해서 나열해주고 있을 때 덧붙여주는 기능으로 moreover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oreover를 쓰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지 방향이 바뀌고 반전되는 게 아니야. 그럼 앞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됐다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면 앞에 뭔지가 끊긴 상태로 출발했다고 쳐봐. 이게 만약에 독해지문이라고 해봐. 근데 게다가 이러한 장점은 언어 습득의 장점은 평생 오래 간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어 습득에 대한 장점에 대한 좋은 얘기였나 봐. 왜냐하면 게다가 덧붙여를 쓴 걸 보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어고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언어 습득에 효과적인 얘기 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도 moreover, 게다가 또 이러한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장점이 오래 간다고 그랬어. 앞에 뭐라고 했냐면 어렸을 때 음악 공부하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 습득에 좋았는데 그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어 습득의 장점이요. 그것이 결국 평생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럼 평생 오래 지속되니까 어렸을 때 해라를 자기가 조언해 주는 얘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또 밝혀냈다고 했어. 자, 어떤 성인이냐? 음악을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성인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음악을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성인들이야. 근데 그러한 성인들은 were able to야. 뭐 할 수 있다? learn a foreign language는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어요. 근데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엔 quick야. 그 다음에 여기는 more를 썼어. 그리고 여기에 than으로 연결됐죠. 왜냐하면 음절 때문에 ER, EST 비교급, 다음에 more, must 비교급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더라. 누구보다. 그러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more 나오면 언제나 that 나오는 거니까. 자, 누구보다냐면 어떤 성인들보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어렸을 때 습득하지 않은, 배우지 않은 성인들보다. 그러니까 음악을 어렸을 때 공부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았다. 근데 음악을 어렸을 때 공부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면은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더라.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이 장점이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를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부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러빈 덤버라고 하는 연구자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컴마 치고 동격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인용하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굳이 얘기해 주냐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권위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생각해 봐. 독해를 생각할 때 그럼 저런 거를 다 읽으면서 핵심적인 거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사실은 여기에서요. 자, 로빈 덤버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자인데 데디아를 설명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요. 없어도 돼. 왜 없어도 되냐면 자, 그러면 결국은 설명한 내용, 글의 흐름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가가 자기 말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준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읽긴 읽지만 머릿속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좀 진도가 덜 나가더라도 올바른 독해에 대한 방법을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남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길거리보다 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 밖에 풍경을 봐요. 그럼 밖에 풍경을 봤거든? 다 내가 눈으로 본 거야. 하지만 그중에 인상적이고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것만 기억에 남지 봤지만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정보가 들어오지만 그 정보를 내가 기억 속에 남기는 건 그중에 일부라는 거거든. 그럼 독해를 할 때도 이 모든 글을 다 읽는 거예요. 다 읽지만 내 머릿속에 정보로 저장되고 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보로 저장되고 남는 게 중요한 게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을 처음 봤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연습을 독해 시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 정보를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논리적인 판단 근거로 중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연으로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는 게 중요하냐? 인용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휙휙 지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엄청나게 긴 글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다 읽냐. 그거 다 읽는 거 맞아요? 다 읽는 거예요. 근데 다 읽지만 머릿속에 정보를 얼마큼 남길 건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각도로 자꾸 준비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쌓여가는 거야. 원래 독해는 쌓여가는 건데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법의 비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법의 비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많이 읽으면 빨라져.
빨라지면서 핵심을 파악한 능력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글을 보고 요약하고 핵심을 찾고 이런 게 너무나 빨라져서 아, 이런 글의 흐름이라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유도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생겨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글은 네모박스 안에 놓고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글을 저자가 쓴 글을 네모박스로 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네모박스 안에 생각을 한정해서 우리가 정리해가는 거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라고 하는 건 추측이나 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거거든. 냉철하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핵심을 딱 분석할 수 있는 힘, 그걸 키워주는 게 독해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체계적으로 글이 쌓여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SAT 같은 미국의 대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가 안 된다고 하잖아. 왜냐하면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게 논리력, 사고력,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벼락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 수능 때 언어 영역을 봐봐서 알 거 아니에요. 문학, 비문학에서 문학 영역은 그래도 조금은 벼락치기가 할 수 있게 한 여지가 일부는 있어. 하지만 비문학은 지금 벼락치기로 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자, 글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고 능력이 없다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편입의 독해가 간단한 스킬로 해결될 수 있냐? 스킬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좀 슬프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이게 상위권에서 잘 안 통해요. 근데 우리가 편입 준비하는데 야, 나는 목표가 무조건 서울에 있는 데만 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수도권에 진입이 목표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진짜 속마음에는 그럴까?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설정해서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할 거다고 먼저 마음을 먹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 능력 이상으로 확 터져요. 공부가 꾸준히 쌓여가면. 그래서 자기 한계를 먼저 설정하지 말고 노력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리고 공부라는 게 속성이 뭐예요? 공부는 욕심이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내가 여기가 목표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나하고 성적이 비슷한데 목표가 더 원데 근데 내가 걔네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왜 얘네보다 더 못해내? 얘네를 꺾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목표가 높아지는 게 공부의 속성인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상위권 대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킬이 통하지 않는 지문들이 많다. 그럼 결국은 탄탄한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하는 과정 우리가 쭉 따라가서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을 풀고 심화 과정으로 실전하고 마무리하고 이 과정 따라가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할 텐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독해 실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글을 봤을 때 두렵거나 부담 느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 실력이 상승하는 거를 제 눈으로 많이 지켜봤고, 그리고 실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매번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했는데 노력하면 정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아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왜 중고등학교 땐 공부를 안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해 보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땐 정신 나갔나 보다 이러는데, 다 사람은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탁 자기가 이제 뭔가 꽂히면 공부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무조건 중고등학교 때 성실하게만 해야 되냐.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체계적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고, 우리 학생들은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원래 행운의 여신은 누구에게나 다 와. 그런데 그게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온 걸 아는 사람도 있고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 학생들이 인생에서 지금 따지보면 지금이 공부가 힘들지 아니고 이 힘든 시기가 자기 인생에서 행운이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행운의 시기고, 이걸 잘 활용해 봅시다. 자, 어쨌거나 다시 글로 돌아가 볼게요. 딴 말이 길었는데, 자,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어렸을 때 음악 교육을 하는 것이 언어 습득에 좋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언어 습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평생 간다는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서 이제 음악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습득한다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얘기로 부연 설명하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evolved는 뭐 evolution, 진화잖아요. 발전하고 진화해 가더라. 자, 뭐로부터냐면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발전 과정,
그리고 음악의 이용 이런 거로부터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라는 게 언어와 상관관계가 있게 발전해 왔다는 학자의 말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뉴럴로지컬이니까 우리 이거 뭐예요? 신경학적인 데이터. 자, 근데 신경학적 데이터인데 이게 쇼잉이 동사야? 아니죠. 뭘 보여주는?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 자, 우리가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지금 신경망, 음악과 언어에 이런 중복되고 겹쳐지는 신경망 이런 걸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결국 서포트다. 뭐를 지금 이제 지지해준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더라. 위에 나온 얘기 맞다 이거예요. 자, 이 가설을 지지한다는 건 위에 나온 얘기 맞더라. 그럼 앞에 준 얘기 계속 두 가지 언급하면서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두 가지를 해봤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보면은요. 문제로 보게 되면 다음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제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러한 음악의 훈련 과정이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준다. 맞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언어적인 IQ와 언어 사이의 상관관계. 그게 핵심이에요? 전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음악과 음악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소통, 뭐 이런 건데, 지금 음악의 역사를 또 얘기하는 걸도 아니네. 그 다음에 보면 언어학습이 신경망을 발전시킨다. 그것도 핵심이 아니죠. 결국 위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다시 한 번만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정리한 것처럼 연구 결과 음악을 어린 나이부터 하게 되면 언어 습득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러한 언어 습득의 장점이 오래 가더라. 이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 음악 훈련은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이 글에 따르면 다음 중에 어떤 게 올바른 거냐. 자, 우리가 독해 지문이었어. 근데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지문이 하나가 나오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게 있겠죠. 뭐 논리적인 걸 물어보는 게 있겠고. 그래서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1번 주제, 2번 목적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 그래서 이제 글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출제자가 판단하는데 그럼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물어본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에 보면 true야. 그러니까 true는 이제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지금 본문 내용과. 자, 아이들은 must be exposed to니까 노출되어야만 한다. 음악에 on a daily basis다. 매일매일 노출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혜택을 보기 위해선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매일 노출돼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도 아니고 글의 내용에 무조건 노출돼야 한다. 이게 아니었거든. 자, 음악의 훈련은 should be started는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뭐 한 다음에 7살이 넘어서 하라고요? 7살이 넘어서 하라는 얘기가 또 아니었거든. 이것도 아니고요. 자, 어떤 능력이다? distinguish야. distinguish. 그래서 이제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면 지금 소리, 그 다음에 이런 소리의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여기는 age가 동사네요. 그럼 그것이 언어에 대한 인지작용, 인식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소리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그게 언어 인식에 도움을 주더라. 그 얘기 우리 글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었나? 자, 그럼 어디 있었나 정리해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자, 뭐라고 했냐면 나왔어. 그래서 이런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 언어의 사운드 사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돕는다. 언어의 생산 과정과 인지 과정을 돕는다고 했죠. 그럼 그런 걸 정리해보면 여기 3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소리, 음성 사이에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언어 인지작용에 도움을 준다는 게 맞는 얘기네요. 그럼 맞았으니까 끝났냐? 이게 나머지 보기가 틀렸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화적인 증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과 언어라고 하는 게 별개로 서로가 구별돼서 아니죠. 서로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더라.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문으로 우리 넘어가서 이제 봅시다. 7번에서 9번. 이 7번에서 9번을 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성대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우리 요 지문을 하기 전에 먼저 어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원래 이제 독해를 할 때 어휘를 먼저 찾아보고 하는 게 좋냐?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도 해설지를 옆에 놓고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수학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 우리 학생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 이거 모르는 단어 내가 사전을 찾아서 옆에 써놓고 하면 너무 쉬워.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자기가 시험장에 가면은 모르는 단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태로 하면서 자기가 유추하는 능력도 키우고 하는 건데 근데 유추하는 능력도 키우면서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자기가 먼저 답답한 거 해소하려고 단어를 먼저 찾아보면 좋냐?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먼저 자기가 읽고 해결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어휘를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지 맨 먼저 어휘를 찾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먼저 어휘를 먼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정리하려고 하냐면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어려운 글이기 때문에 어휘는 모르는 상태로 보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기본이고 초급 단계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런 단어 먼저 안다는 가정하에 보면 조금 더 쉽고 또 모르지만 요런 것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글을 읽을 때 좋으니까 요거만 이제 어휘 정리를 좀 보충을 하고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나르코틱스가 이제 마약이라는 의미의 마약.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만 마약이라는 게 양귀비와 관련된 게 있고요. 코카나무와 관련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귀비, 어피움은 이제 양귀비 즙을 가공한 걸 우리가 아편이라고 하는 거지. 아편 전쟁 이런 거 우리 막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다음에 모핀, 그게 이제 몰핀이라고 하는 게 아편의 주성분이고 진통제 성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헤로인이 이제 이 몰핀을 합성한 거죠. 자, 요렇게가 일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양귀비를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코케인은 지금 코카인, 코카나무 잎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잎을 말아서 핀다거나 막 하잖아. 그래서 파우더다. 그건 가루 형태로 된 거 그런 걸 이제 파우더라고 하고요. 크랙은 덩어리 형태로 된 코카나무 잎, 코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로폰이다. 우리 뭐 히로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합성이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마리화나. 그다음에 캐너비스다. 이건 이제 대마초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나르코틱스의 마약은 어피엄이라고 하는 양귀비, 즙을 가공한 거, 그다음에 모핀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헤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케인의 파우더와 크랙이 있고, 필로폰이 있고, 마리화나, 그다음에 캐너비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요 어휘를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독해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요 독해 지문부터 출발할게요.